트루히오는 왕자의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서쪽으로 3시간을 달려가면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트루히오는 16세기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금의 페루를 세운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고향입니다. 멀리 언덕 위에 트루히오 성이 서 있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있는 들판에서 그 옛날 역사적 사건의 시계를 돌려봅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1478년 트루히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서자의 신분으로 물려받을 유산이 없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는 새로운 대륙 신대륙에서 그의 미래를 시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502년 24살의 청년은 큰 야망을 품고 신대륙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10년이 지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신대륙 발견 30년 만인 1522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536년 피사로가 페루를 정복했습니다. 트루히오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광장, 마에르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웅장하고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광장입니다. 넓은 광장 가운데에 분수가 솟아오르고 한쪽 편에 피사로의 청동 기마상이 서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검을 높게 치켜든 피사로가 금방이라도 말을 몰고 달려나갈 듯한 기세입니다. 기마상을 조각한 이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미국인 찰스 캐리 럼스입니다. 1879년 미국 버펄러에서 태어난 캐리 럼스는 대보의 아들이었으며 폴로 선수였고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페루의 정복자인 피사로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12년 제작된 이 기마상의 무게는 6.5톤에 달합니다. 이 기마상은 1929년 파리 전람회에 출품되었다가 이곳 트루히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피사로의 기마상은 2021년 잠시 드래곤으로 변했습니다. 기마상을 용의 모습으로 바꾼 것은 왕자의 게임 후속편 하우스 오브 드래곤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화 촬영을 위해 마에르 광장은 중세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트루히오는 왕자의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마에르 광장 말고도 언덕 위의 성도 왕자의 게임에 등장했습니다. 광장 한켠에 서적 전시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책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놀라울 정도로 깊습니다. 마을에 축제가 있는 날에는 의뢰 서적 가판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태블릿보다 책의 향기가 그대로 묻어나는 책을 사랑합니다. 1532년 피사로는 인구 1200만 명의 대제국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잉카 제국은 지금의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의 북부를 포함하는 광대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168명의 소규모 군대를 이끌고 3만 명이 넘는 잉카의 대군과 맞섰습니다. 잉카인들은 1522년 멕시코의 아스테카 문명이 멸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은 끊임없이 내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잉카의 왕은 스페인 군대를 얕잡아 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단련된 군대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사로는 용맹하고 영악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106명의 포병 그리고 62명의 기병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작은 광장에 포위된 채 스페인의 대포설에 놀라 스스로 달아나다 밟히고 죽는 숫자가 무려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남미 대륙 최대의 위세를 자랑했던 잉카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피사로는 본국의 카를로스 1세에게 3톤의 금과 11톤의 은을 보냈습니다. 카를로스 1세는 그를 페루의 초대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잉카 제국을 정복한 피사로는 1535년 바닷가에 리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년 뒤인 1541년 63세의 나이로 리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도 트루이오 광장의 기마상과 똑같은 동상이 서 있습니다. 미국인 조각가 찰스 캐리 럼시가 기증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잉카 제국의 우선인 페루인들로서는 피사로 동상을 매일 보고 지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피사로의 동상은 리마 시내 한가운데 대통령궁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한적한 공원으로 밀려났습니다. 페루인들에게 피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가 틀림없습니다. 멕시코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와 페루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신대륙의 지형을 바꾸었습니다. 스페인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불과 30-40년 만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시기 스페인의 국왕은 카를로스 1세였습니다. 그는 스페인뿐 아니라 카를로스 5세로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시대가 등장할 때까지 그는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린 군주가 되었습니다. 카를로스 1세는 1500년 후아나 1세와 펠리페 2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아나 1세는 그 유명한 후아나 라로과 미치광이 후아나 여왕입니다. 그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성에 유폐된 어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물론 어머니 후아나 1세는 명목만 유지했을 뿐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후아나 1세는 46년간 성에 유폐되었다가 1555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카를로스 1세도 3년 뒤인 155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럽과 신대륙을 호령했던 군주의 위세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카스티오 데 트루이오 성입니다. 예전부터 로마인이 건설한 성체 위에 9세기경 아랍인이 성체를 제대로 지었습니다. 현재는 7개의 성문 중에서 4개의 문이 남아 있습니다. 왕자의 게임 시즌 7 최종회가 이 성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라니스터 가문의 본거지인 캐슬리락이 바로 이곳입니다. 멀리 제가 시내에 들어오기 전 차를 세우고 성을 올려다보았던 그 푸른 들판이 나타납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 서자로 태어나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을 등지고 신대륙에서 자신의 꿈을 이룬 인물입니다. 페루의 초대 총독으로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피사로의 흔적은 그의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주도 영웅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떠나갑니다. 방문객들은 그의 집 앞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500년 전 그 시절을 다시 되돌려 생각합니다. 트루이오가 나온 또 한 명의 영웅을 찾아봅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시스코 데 오레아나, 아마존강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프란시스코 데 오레아나는 1511년 트루히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사로와는 6천지간 사이로 피사로보다 33살이 어립니다. 그의 모험 정신은 피사로를 능가했습니다. 그는 불과 16살에 불과한 1527년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신대륙으로 넘어간 그는 피사로의 휘하에서 여러 번의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1537년 과야길을 세웠습니다. 과야길은 에콰도르의 제2의 도시로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얼마 전 지진이 일어나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프란시스코 데 오레아나가 과야길을 세운 것은 1537년 그의 나이 26살 때 일이었습니다. 16세 집을 떠나 신대륙에 도착해서 10년 만에 과야길에 자기의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 나이에 영웅들이 탄생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데 오레아나는 1541년 과야길에서 동쪽으로 안데 산맥을 넘어 정글을 넘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바다처럼 넓은 아마존강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마존강을 탐험하는 와중에 원주민들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긴 머리를 지닌 원주민들은 화살을 쏘며 수시로 탐험대를 공격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데 오레아나는 그들의 기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용맹한 여전사 아마조네스를 생각하면서 이 강의 이름을 아마존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강 아마존은 그렇게 발견되었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이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 중부 지역의 작은 마을 트루히오, 그 마을에서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프란시스코 데 오레아나라는 두 명의 걸출한 인물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신대륙의 문화와 지리와 역사를 새롭게 이해합니다. 이들의 모험을 통해 유럽과 신대륙은 수많은 물물을 교환했습니다. 유럽의 밀과 신대륙의 옥수수와 카카오가 바로 이들에 의해 교환되었습니다. 역사는 누군가의 모험에 의해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의 희생에 의해서 쌓여갑니다. 그 역사를 후세의 잣대로 다시 재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역사는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시간의 종합입니다. 트루히오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스페인산 소세지를 구입합니다. 잘 숙성된 몇 가지의 소세지를 골랐습니다. 스페인산 포도주와 올리브와 함께 잘 어울리는 안주거리입니다. 영수증 속 시계가 멈췄습니다. 2000년 11월 24일. 역사는 그렇게 가고 또 멈춥니다. 시간을 달려나갑니다. 피사로의 말이 달려나오고 한눈을 잃은 프란시스코 데 오레아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트루히오를 떠나갑니다.